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PPT를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애들도 있고 해서 너무 이게 낯선데 하여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디 사진인지 아시나요? 서울입니다. 또 이것도 다 서울입니다. 근데 몇 년대 서울인지 아십니까? 몇 년대 서울일까요? 1930년대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딜까요? 서울이죠. 언제적 서울일까요? 요즘입니다. 2023년. 그럼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지 아시나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이 우리 신인실 권사님께서 태어나신 때를 말합니다. 1929년에 출생하셨어요. 그때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내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사진은 우리 민경식 성도님의 아들 재홍이가 여기서 제일 어리거든요. 8개월 맞나요? 예. 95년 4년에 걸쳐 있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한 공간에 95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 신인실 권사님, 우리 재홍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가늠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가정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가정이라는 데서 3대 4대가 유일하게 이 95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여러분 모임이 있을까요? 가족밖에 없죠.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신인실 권사님 아마 중조 할머니가 되시는 분이죠. 좀 지나면 고조 할머니도 될 수 있는 그럴 분이시죠.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3대 4대가 모여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또 하나의 기관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이건 다른 교회 온 세대 통합 예배 드린 거 제가 이렇게 따온 건데 뒤에 보면 지그시 연세 드신 분 아기들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서 사진 한번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기들서부터 다 이 한 자리에 지금 있는 유일한 곳이 가정과 교회. 여러분 사회에서 온 세대가 이렇게 3대 4대가 모여 있을 수 있는 사회 기관이 과연 있을까? 저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른 거는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사사기 2장 10절 보시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다음 세대라고 그러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그럽니다.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기들 재롱잔치하고 막 이랬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좀 더 리얼하게 해주면 저는 저 사진 보고 놀랐어요. 태아부터 아이폰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저만 해도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주한 사람이지. 근데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디지털을 만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는 이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부모님의 이렇게 핵가족이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사라졌죠. 저 어렸을 적만 해도
가을에서 라떼는 말이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 같이 뒹굴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아파트니까 옆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예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귀여운 애들이, 이 아이들은 보석 같은 애들이에요. 많은 애들이 아닙니다. 되게 소중하고 희귀한 애들이에요. 많지 않아요. 위례 보면 많은 거 같잖아요. 모아놔서 많은 거예요. 전체로 펼쳐놓으면 많지 않은 중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 와중에 또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죠. 이 사람이 아이패드를 만들었어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자녀들이 아이패드를 무척 좋아하겠어요 하니까 잡스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요, 아직 써보지 못한걸요. 집에서 아이들의 컴퓨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이 스티븐 잡스의 전기집을 만든 월터 아이작스는 이래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잡스는 부엌의 테이블에 자녀들과 둘러앉아 책과 역사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토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잡스의 자녀들은 IT 기기에 전혀 중독되지 않았다. 이 얘기하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이들은 14살이나 17살 전까지는 아이폰을 주지 않는다 그래요. 계속 책을 읽힌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근데 다들,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양육을 하다 보면, 키우다 보면 엄청난 고민거리가 됩니다. 애 찡얼거리면 바로 아이폰 주면 딱 멈추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민거리도 되죠. 양날의 칼과 같아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아이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는가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스터 워지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세 자녀를 잘 양육을 했어요. 근데 5가지를 늘 가르쳤다고 그래요. 하나는 신뢰하는 것, 또 존중하는 법, 또 자립하는 법, 협력하는 법, 또 친절한 것. 다 뭡니까? 성품이에요. 성품 교육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고마울 비스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의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들을 좀 옮겨놨는데, 첫 번째는 널리의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제한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죠. 근데 제한하는 거예요. 왜요? 헬리콥터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가 뭔지 아시죠? 계속 애들 주변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게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고 헬리콥터 데디라고 불러요. 애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널리의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단다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립심을 키워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되니까 최선을 다하고 친절한 아이가 되라고 이렇게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패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실패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도전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실패할까 봐 주저주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죠. 실패하면 혼나죠. 근데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늘 일어난 가장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무엇이었니? 라고 묻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교제를, 이런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길 가다가 애가 확 티나가서 차에 딱 부딪힐 것 같을 때 그런 순간에 딱 오면 부모가 딱 잡아요. 이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때 우리 부모들이 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애 자꾸 막 팹니다. 막 내가 가지 말라 그랬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요. 애는 막 놀래서 사색이 돼서 울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외국은 괜찮니? 라고 묻고 사랑한다. 네, don't worry, don't worry 하면 I love you, I love you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죠. 마음은 안 그런데 우리의 표현이 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온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걸로 잡았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이걸로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공간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죠. 1950년부터 1964년 한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죠. 은퇴 세대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X세대 1965년부터 1979년 한 40, 50대 정도 되는, 그리고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30대, 또 Z세대인 20대, 그리고 여기에는 알파 세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를 넘어서는 세대까지 총 6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 가장 자존심이 강한 세대가 어딘지 아세요? 이 세대 중에 가장 자존심이 강한 세대 70대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성공한 세대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실패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자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한 세대가 어디냐면 MZ세대예요. 20, 30대는 사랑을 받고 자기가 중심이 된 세대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회에서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뭔가 라떼는 말이야 라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꼰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개념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회사에서는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세대 갈등의 이걸 살펴보니까 70%가 심각하다라고 표현해요. 세대 갈등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개그 콘서트에서 나온 거 제가 따온 겁니다. 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대화 잘 되시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 또 부모 세대 우리 어른 세대와 여러분 대화가 잘 되시나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갈등이 막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사회 안에도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도 저는 재밌게 봤어요. 지금 손자하고 할머니가 심각하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세대가 다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물꼬를 열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영화가 지브로라고 유승호라고 배우가 애기였을 때죠. 이 친구가 지금 많이 컸어요. 2002년도입니다. 지브로예요. 할머니 댁에 갔는데 이 애가 되게 투덜거려요. 막 도시에 가고 싶은데 도시에 놀거리도 많은데 시골에 가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너무 재미가 없고 할머니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근데 이 할머니하고 지내면서 이 아이가 변화됩니다. 할머니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열리고 할머니가 따뜻하게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것에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그 시골의 단순한 어떤 즐거움들이 꽤나 그 큰 즐거움이 되면서 이 할머니와 이 아이가 친구가 되는 관계가 열리는 이런 이 영화가 2002년도에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러다가 지금 3년 전이죠. 2020년에 미나리. 여기 보면 이 윤여정이 상을 탔죠. 순자 역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기 조만한 남자 애기가 나오는데 데이빗이에요. 서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 가족의 일환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자는 영어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이 가족 세대 갈등에 극복을 한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마을의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마을의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 연륜, 경륜, 또 지혜 이런 것들이 세대 갈등으로 단절되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되게 아픈 겁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신인실 권사님하고 얘기해 보셨나요? 좀 연세 드신 우리 80이 넘으신 어르신들과 진지하게 얘기해 보신 분들 많이 그런 기회를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제 신방을 하니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제시대부터 또 6.25부터 4.19 혁명서부터 다 들어요. 한국 역사, 근현대사를 다 듣습니다. 우리 정윤신 권사님은 독립운동가들을 다 모셨던 여관을 했던 호텔을 했던 하얼빈에서 했던 그런 어르신입니다. 저 뒤쪽에 있거든요. 신인실 권사님보다 1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저기서 김자진 장군도 다 기거하고 그랬던 데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먼 얘기 들으는 것 같은데 너무 생생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르신들의 그런 많은 이야기들, 또 우리 70대 되시는 우리 강현칠 장로님 세대는 좀 더 아래 세대인데 또 다른 한참 우리나라 막 일어날 때 막 열심히 뛰었던 산업의 역군이시죠. 그리고 저와 같은 40대, 50대, 60대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고 또 MZ세대도 있어요. 여러분 MZ세대 아시나요? 정말 다릅니다. 막 우리 때는 뭐 그냥 하면 하고 까면 까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합리적인 거, 또 아니면 아니고, 또 정확한 시간 정하면 딱 가고 막 이게 우리로서는 문화 충격을 받는데 지금 그런 세대로 넘어왔고 이제 우리 애기들이 어떻게 자랄지는 저는 감을 못 잡겠어요. 알파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세대가 다 어울려 있어요. 근데 단절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관계가 끊어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대화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경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있어요. 아기들한테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 배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 배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시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대단합니다. 들을 게 있고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신 것은 같이 어우러지라고, 유일하게 온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갖기가 또 어려워요. 영화부는 영화부대로, 유아부는 유아부대로 막 하다가 오늘 이렇게 하니까 아까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보기만 해도 좋은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 15절 보면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것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는 곳에 벽이 허물어지고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도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덩어리죠. 교회는 원래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덩어리예요. 한 가족이고 한 지체고 한 형제고 자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제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게 경상도에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남 아닙니다. 우리 한 가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세대가 같이 3대가 막 모여 있다. 그러면 누군가 기타를 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거기서 가정 예배 드리면 얼마나 멋진 가정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손꼽아 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지혜 또 유산들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